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남구 대명동에서 심야 시간 비어있는 경로당에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가 에어컨 등 내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외울 수 있도록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출입문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됐는데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남구 대명 6동에 있는 한 경로당. 며칠 전 밤늦은 시간 이 경로당에 청소년 3명이 몰래 들어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내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라서 훈방 조치했지만 누군가 경로당에 무단 침입한 흔적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시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1234라는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왔는데 늦은 밤 놀이터 주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이미 노출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경로당에서는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요 아들이 서희가 요거 소달에 요 소무가 있더라케. 요 우속에 형이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비번을 알아갖고 여 들어가자. 이게 한 번도 아닌 것 같아. 얘. 안 잡았으면 이걸 비번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비번을 바꿨어요. 경찰 지구대에서는 순찰을 강화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 방범에 취약한 경로당이 언제든 더 큰 범죄나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이곳의 경우 놀이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건물 입구와 경로당 출입문 앞에는 없어 방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한 번씩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문이 잠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다 하는 건 상당히 좀 앞으로도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환경 좀 개선을 좀 하고 뭐 CCTV라든지 뭐 하면은 아무래도 뭐 범죄에 취약된 부분에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경로당 바깥에 있는 벤치에도 조명이 없어 심야에는 어두운 방범 사각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줄여서 노린재라고 하죠. 이 노린재가 와룡산을 뒤덮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서구가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린재의 활동을 억제하고 민가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방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노린재가 올 들어 갑자기 와룡산에 창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뿐입니다. 와룡산뿐만 아니라 노린재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달서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돌발충이나 이런 게 사실 원인 분석이라고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급작하게 다 하기가 좀 뭐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저희도 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말고는 전문가들도 딱히 뭐라고. 노린재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달서구가 와룡산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 전체에 약품을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방제는 산과 민가와의 경계, 그리고 산과 인접한 공원과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제에는 방제차가 동원되며 등산로 주변은 분무 형태로 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내문들 중간중간에 부착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쪽에 그 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그 민가 주변 쪽으로는 산쪽 방향으로 해서만 살포를 할 예정이고요. 달서구는 이번에 살포되는 약품이 저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비 예보가 있는 것을 감안해 방제 작업은 이르면 주 중반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 초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형형색색의 폐수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수 유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하수 관로를 통해 갈색빛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옆 관로를 통해 나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색깔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전인 25일 저녁 7시 30분쯤에는 하얀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기름도 둥둥 떠다닙니다. 놀란 주민들은 곧바로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직원들은 수소 이온 농도, pH를 측정했지만 두 차례 조사 결과 각각 6.7과 7.0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였습니다. 서구청은 폐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고 김이 뽀글뽀글 올라오길래 이 진짜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우나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듯이 그 정도의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목도 따갑고 이제 눈도 따갑고 하고 계속 지금 수시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을 절대 찾아볼 수는 없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뭐 뉴스도 나오고 했던데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지요.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이 하수 관로에서 형형색색의 폐수가 흘러나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총 10개의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채수를 통해서 물을 뜨고 pH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치 이하다.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도대체 주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럼 측정이 됐으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뭐 정상이라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서구청에서 특히 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생활 관로로 볼 게 아니고 수질 오염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청은 염색 폐수가 또다시 유출되는 건 맞겠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하수 관거 모니터링을 비롯해 염색 산단 내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지만 비슷한 폐수 유출 의심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구 지역 상장회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상장회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37조 50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9,2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8,86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나 급감했습니다. 매출액 탑5 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IM금융지주, SL, LNF, 삼본모터스가 작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상위 10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이 50개 상장사 전체의 상반기 매출액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흑자 기업은 29개사로 전년 동기 72%를 차지했던 데서 58%로 비중이 감소했고 적자 기업은 21개사로 작년 상반기 비중이 28%이던 데서 42%로 늘어났습니다. 흑자 지속 기업은 28개사, 흑자 전환 기업은 1개사로 나타났으며 적자 지속 기업은 13개사, 적자 전환 기업은 8개사입니다. 매출액 증가 기업은 26개사, 감소 기업은 24개사로 매출 증가 기업과 매출 감소 기업 수가 비슷합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18개사인데 감소한 기업은 32개사로 감소한 기업이 더 많고 당기 순이익 증가 기업은 19개사인데 감소 기업은 31개사로 순이익이 줄어든 기업의 수가 더 많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철강산업 위기와 함께 청년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포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들의 정주 여건부터 개선하기 위해 포항시가 천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류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내외 악재로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포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마저 공장을 폐쇄하는 등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 또한 덩달아 빠지며 젊은 도시의 이미지도 옛말이 됐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포항 지역 청년 인구는 8만 3천여 명으로 2018년 대비 9,700여 명,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만큼 정주 여건 개선도 과제로 떠오르면서 포항시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먼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주택이 주목됩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LH 매입 임대주택을 시가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00가구를 시작으로 5년 내 500가구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고령자까지 대상을 넓혀 2030년까지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임대가 한 달에 17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을 좀 많이 마련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산업이 언제나 정체되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빈 건물을 활용하는 상생 임차 임대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빈집과 상가 건물을 청년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구상인데 창업 인큐베이팅 레지던스와 복합 예술촌 등 5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22개의 창업 문화 공간을 운영해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도심에 머물고 경제 활동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심을 살려나가고 빈 점포나 이런 것을 좀 소진을 시켜주는. 아울러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인 포벳 도심 공유 캠퍼스 구축에도 나섭니다. 포항 지역의 대학들이 모두 참여해 전기차 시장 회복과 함께 앞으로 확대될 배터리 산업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산업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난관에 직면한 포항. 시의 이번 대책이 청년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배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배는 갈증 해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서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에서 육성한 배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배. 배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염이나 변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 건강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출하되는 국내 육성배 5품종을 선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한아름과 원황 품종은 여름에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개발된 신화는 일본 신고를 대체할 품종으로 크고 달며 익는 시기도 2주가량 빨라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샐러드나 컵과일 등 신선 편의용으로 적합합니다. 신고배는 커서 수확량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산이라든지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의 85%를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에 편중된 국내 배 유통 구조를 바꾸어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신고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국산 품종을 보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농가 소득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에 녹아있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에서도 캐대헌에 등장하는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덕분에 역대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고 이제 5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속 전통 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대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우리 대구에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저승사자 아이돌 사자보이즈, 까치 서씨. 이들이 쓰는 전통 모자 갓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바로 국립대구박물관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국내 유일 복식문화 전문 박물관으로 갓의 진심인 박물관인데요. 전시장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갓은 크기도 형태도 다양합니다. 까치 서씨가 썼을 듯한 작은 갓부터 저승사자가 떠오르는 묵직한 광택의 갓까지. 화려한 갓끈에는 구슬과 보석이 달려있어 우리 선조들의 멋과 풍류가 전해집니다. 여기에 루미, 조이, 미라가 늘 착용하는 놀이개와 화려한 한복까지 애니메이션 속 장면이 현실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박물관 1층 뮤지엄숍.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건 역시 갓 굿즈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증명하듯 이 갓 키링 세종은 벌써 품절입니다. 국내 생산 원칙을 고집하고 있어 재입고까지는 3주 이상 걸릴 거라는 게 박물관 측 설명입니다. 또 하나의 무대는 대구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입니다. 극중 주인공 루미가 목소리를 잃고 찾았던 한의원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360년 역사의 한약재 시장 대구 양령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입구부터 진한 약재 향이 반깁니다. 전시뿐 아니라 한방 체험도 가능해 작품 속 한약 장면에 얽힌 오해를 직접 풀 수 있습니다. 한약은 전통 문화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다 보니 조금은 느린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약은 경험방으로서 지금 한약이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약재가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됩니다. 이런 게 지금 K-팝이 나왔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한약을 접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한약의 세계, 그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손에 쥔 특별한 무기 사인검. 특별한 힘이 깃든 그 칼 역시 대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북구의 한 대장간에서 무형문화재 환도장 이수자가 전통 도검을 옛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범의 기운이 깃든다는 이 칼은 12년에 단 한 번 제작되는 귀한 무기입니다. 사인검은 호랑이 해 때 제작되는 인이 4번 겹치는 날. 사인검은 임인년, 올 22년에 12년 간지가 돌아오는 해에 만드는 건데 임월, 인일, 인시에 제작했는데 인시가 보통 새벽 5시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 새벽 5시에서 2시간 남짓, 한 시즌 2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그 시즌 동안 단조를 해서 제작하는 검으로서 호랑이 해, 호랑이 달, 호랑이 일, 호랑이 시에 맞춰서 그렇게 제작된 검이 사인검. 악을 이제 물리치고 복을 불러 들어오게 하는 수호 같은 느낌이 강하죠. 이 사인검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에도 잘 없어요. 제용품이지만 유물에 가장 근접하게 제작하고 유물 제작 방식에 맞게 만들어서 이거를 좀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근데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매차에 좀 많이 노출이 돼서 이제 누가 봐도 아 우리나라에 이런 왕실에 중요한 이런 보물들 사인검이 있구나 이런 거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불러온 세계인의 시선이 대구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글로벌 무대와 만나는 이 순간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우진입니다. 달성군 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화원읍 달성 이룸 캠프 4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 6명의 직업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이 센터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안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활동도 합니다. 또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으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기업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AIDT,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법과 상반된 안내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자료로 격화된 AIDT의 경우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왜곡해 여전히 교사들에게 일단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들이 비상식적인 이유로 AIDT 구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을 대구시 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